모든 일의 시작은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이 홍콩이 10년 내에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거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순한 호재로만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에서 시작된 이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밑바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플 XRP 같은 기술들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탑을 받칠 기초 공사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려한 시세 뒤에 숨겨진 이 미래 금융의 설계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시작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 관련 선언을 내놨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홍콩이 크립토 시장을 밀어주는 호재 같지만 사실 이 뉴스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금융판의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중국 본토가 한때 암호화폐를 전부 다 금지했는데 정작 홍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토큰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장면. 도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암호화폐, 특히 리플 XRP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의 표면을 넘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설계를 하나로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금융발전국, 우리로 쳤을 때 금융당국격인 기관이요.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자본시장 선도 전략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핵심은 간단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홍콩을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화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현실 자산을 전부 다 블록체인 위로 올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깔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 인프라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라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서 앞으로 금융도 인터넷처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이 기존의 금융시장은 영업일, 국가 경계에 따라서 단절되어 왔었는데 홍콩이 나서서 24시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미래지향적인 포부 같겠지만요. 왜 이걸 홍콩이 나서서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숨은 퍼즐 조각이 중국 본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량 최고를 전면 금지했고 지금도 본토에서는 암호화폐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같은 중국 영토인 홍콩에서는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콩 정부가 작년 당시 2023년 초 이 세계 최초로 토큰화 녹색 채권을 8억 홍콩 달러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정식 인가하는 법을 시행을 하면서 홍콩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성지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불과 지난달에는 홍콩의 대기업 타운가스가 엔트그룹과 손잡고 자사통신사업 부문에 1억 홍콩 달러짜리 대출 채권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이 표면 아래에서 이미 새로운 금융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중국은 본토에서 개인들의 크립토 투기를 막는 대신에 홍콩이라는 별도의 부대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 혁신의 테스트 베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경제 전략으로서 10분 활용하는 셈입니다. 홍콩의 금융발전국 보고서에서도 이런 기조들이 엿보입니다. 홍콩을 다중통화, 다중자산의 글로벌 자본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명시했어요. 이 특히 중국 본토랑 전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슈퍼 커넥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홍콩이 중개하겠다라는 건데 미국과 유럽의 돈과 그리고 중국과 중동의 돈을 홍콩이라는 다리 위에서 만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 주도권을 주겠다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이게 성공했을 때 누가 이득일까요? 먼저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를 하거나 도쿄 같은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겠죠. 이 중국 본토에서도 이득이요. 자국 내에서는 위안화 통제랑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 홍콩을 창구 삼아가지고 글로벌 자본 유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쪽은 누굴까요? 바로 기존의 느리고 비싼 금융 중기자들입니다. 이 국제 송금에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 떼가던 시스템, 국경 간의 투자에 각종 규제로 장벽치던 관행 등이 도전을 받게 될 텐데 홍콩이 성공하면 다른 금융센터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을 거고요. 결국에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이런 쪽들과 끌려가는 쪽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홍콩발 변화가 거시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줄까요? 크고 작은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돈의 이동의 마찰 감소입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 때 마찰이 줄면은 당연히 세계 돈 흐름이 빨라지겠죠. 지금은 국가 간의 송금도 늦고 또 해외 투자하려면은 중개은행 환전까지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홍콩식 토큰화 시스템이 정착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투자자가 홍콩을 통해서
브라질 부동산 토큰에 바로 투자하고 또 수익은 실시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환율 변동이라거나 이 서류 처리 지연으로 이런 것들로 인한 비용들, 시간 손실이 확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자본 조달이 쉬워진 쪽은 금리가 내려가고요.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도 지금과는 다른 경로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 제재나 통제에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으로 제재한 것도 만약에 홍콩을 통해서 제재국이 토큰화 자산으로 몰래 자금 융통을 한다면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규모가 작겠지만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의 금융 패권 경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 주도권이 중요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유럽은 이미 포괄적인 암호자산법 미카를 시행했고요.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홍콩이 저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압박감이 생기겠죠. 결국에 거시적으로 이번 이슈가 각 국가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 표준을 놓고 벌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에는 어떻게 되냐? 이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두 가지 갈래를 점쳐볼 수가 있는데, 먼저 긍정 시나리오로 마침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죠. 금리 인하 분위기가 돌면은 이런 혁신 테마에 돈이 몰리면서 내년 초에 관련된 시장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홍콩발로 구체적인 토큰화 프로젝트 발표가 쏟아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 불안이 터진다. 그럼 시장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지금은 혁신보다 안전이다. 이런 모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 홍콩이 추진하던 속도도 조절될 수밖에 없겠고, 다만 이런 부정 시나리오에서도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한번 열린 판을 중국과 홍콩이 쉽게 접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랑 연결된 문제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홍콩 이슈가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과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 밖에 있었을 때는 급등량은 컸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국가에서 법 테두리 안으로 암호자산을 끌어들이고 또 홍콩처럼 대놓고 산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위축된 적도 있었지만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시장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 홍콩이 공인하고 있는 토큰 플랫폼에서 채권이니 자산이니 거래되기 시작하면은 일반 금융인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실용되는구나 이라고 인식을 달리할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에만 반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토큰화 자산이라는 말이 금융권에서 일상적으로 오고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겁니다. 내 자산이 그냥 투기판의 칩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일부라는 확신을 줄 테니까요. 실제로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기관들이 슬슬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 같은 상품들도 나왔어요. 홍콩에서는 아예 이더리움 ETF가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인기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산다 하면 큰 뉴스였었는데 이제는 주요 자산들은 제도권에 편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홍콩 토큰화 선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블록체인 자산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다. 이런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과 더 건강한 조정 패턴으로서 시장이 성숙해갈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급등과 붕괴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보다는 이 계단식 상승 쪽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에 장기 보유 지갑 비율이 늘어나면서 거래소로 급하게 코인을 보내서 파는 이런 급등 랠리보다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는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제도권 참여자들의 진입이 있다는 거고요. 급하게 몰려들어가지고 탑 찍고 빠지는 개인들보다 이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길게 보유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은 시장 파동은 완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RP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XRP 리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홍콩이 토큰화한다고 XRP에 직접적인 호재가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이슈가 XRP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XRP를 둘러싼 오래된 이야기는 늘 은행들과의 제휴, 그리고 글로벌 송금 가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수년 동안 기대랑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습니다. 이유가 뭐냐?
규제 문제도 있었고요. 전통 금융이 쉽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홍콩과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시면은 리플 XRP가 꿈꿨던 자리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겉으로 봤을 때 XRP 쓰겠습니다. 이러고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대신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플사가 작년 말에 조용히 출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달러랑 1대1로 가치를 연동하고 뉴욕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신뢰성이 있는 코인인데요. 이 RLUSD가 출시 1년 만에 발행 약 13억 개를 넘었어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길래 그러나 봤더니까요. 이 바로 기관 간의 결제랑 교환에 쓰이고 있었다는 거. 실제로 스위스의 아미나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서 인가받은 곳인데요. 며칠 전에 리플과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고객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불편을 겪는다. 리플의 인프라를 도입해서 은행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통화를 몇 초 안에 교환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이 리플 기술을 이용해서 국제 송금망을 자체 구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리플 레저나 XRP도 활용이 됩니다. 다만 고객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받으니까 XRP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백엔드에서는 XRP랑 RLUSD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XRP가 오랜 수건이던 은행 인프라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총성 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홍콩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홍콩은 지금 토크나 플랫폼을 만들고 실시간 결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스테이블코인과 다중통화 결제 기술이 필요한데 이 홍콩이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법까지 시행을 했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 JD.com의 류처동 CEO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 간의 통화 교환을 달성하고 국경 간의 결제 비용을 90% 줄이면서 결제 효율을 10초 이내로 개선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마케팅하던 문구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결국에 홍콩이 지향하는 바는 리플이 준비한 솔루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홍콩에서 사업 중인 기관 중에 리플과 연계된 곳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헥스 트러스트는요. 이 커서디 업체인데 아예 XRP를 여러가지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랩드 XRP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RLUSD랑 XRP를 유동성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 탈중앙 금융풀에 공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홍콩의 제도권 영역과 XRP 생태계가 서서히 교집합을 넓혀가는 양상이겠죠.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모든 은행이 XRP 쓸 거야 이런 식의 과대 홍보는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에 물 흐르듯 스며드는 방식으로서 XRP의 기술과 유틸리티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봐요. 드라마틱한 재료로 가격이 출렁이는 일을 줄어들고요. 대신에 서서히 실제 사용이 쌓이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격 차트 1분봉보다는 세계 금융구조 변화의 일봉을 보는 시각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홍콩발 뉴스도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이겠죠. XRP의 가치도 결국에 여기에서 온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제법 좋았다가 최근에 조정도 겪으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본이 뭐냐? 내가 투자하는 대상의 구조적 가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홍콩 이슈를 긴 호흡으로 살펴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XRP 하나를 보시더라도 그냥 시세 등락만 보면 불안하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XRP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알면 마음이 묵직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겠죠. 구조적으로 긍정과 단기적인 변동성 경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멘탈 관리입니다. 이 투자 심리가 늘 출렁이죠. 특히 암호화폐는 24시간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은 큰 흐름을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콩이 금융 인프라 지형을 바꾸려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그 밑에서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자리 잡는 흐름을 본다면은 오늘 내 계좌가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이너스 5% 속에서 내일 플러스 50%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 이번 홍콩의 토크나 선언은 단순하게 지역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머니게임의 판 자체를 움직이는 신호탄입니다. 겉으로 크게 티가 안 나게 서서히 진행이 되겠지만 향후에 수년 뒤에 돌아보면은 아 그때 홍콩이 저렇게 나선 게 전환점이었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남들 다 보는 겉뉴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돌아가는 이런 구조랑 의도까지도 함께 보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세상 자체가 분명히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고요. 리플 XRP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들은 그 도면 위에서 자신의 좌표를 찍어가고 있다는 것. 큰 지도를 손에 쥔 채로 투자에 임하시면은 일시적인 시장 풍파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결국의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홍콩과 XRP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는 눈이야말로 투자의 승패를 가르는 정확한 핵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신이 파촉을 탈출해서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명수잔도 암도진창의 기획책 덕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끊어진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적의 시선을 묶어두고 뒤로는 몰래 진창이라는 새끼를 뚫어서 대군을 이동시킨 전략이죠. 지금 홍콩과 XRP의 움직임이 딱 이렇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지지부진한 시세라는 잔도 공사에만 정신이 팔려있죠.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홍콩이라는 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물 자산과 디지털 금융이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샛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가 문을 닫아건 것처럼 보였을 때 홍콩은 전세계 돈이 흐를 새로운 수로를 뚫고 있었어요. 가격이 멈춰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자본의 대군은 이미 뚫린 새끼를 통해서 이동을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들만이 새로운 금융제국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는 그 안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늘 그래왔어요.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고 의심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질수록 끝났다라고 단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상승장은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그 상승장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준비됐을 때 쉽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대부분의 상승은 시장이 가장 지루하고 관심이 식고 공포가 익숙해질 때 그때부터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하락장은 피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명확해지는 구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내 평균 단가가 높다면 이런 부분들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상승장이 와도 내 매수가 부근에서 멈추거나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상승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얼마나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합리적으로 늘려놓을 수 있느냐 여부겠죠. 이런 구간들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의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 이 모두가 힘들어할 때 준비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에 있어서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더 상승할까봐 분할 익절을 못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일부 비중 수익 실현해도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후회보다는 만족감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더 상승할까봐 지금 충분히 만족할 수익 구간에서 욕심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져가지고 수익 실현을 계속 놓치게 되신다면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 단기 고점이 찾아와도 그때 못 팔았던 기억에 대해서 더 아쉬움이 커져가지고 이전보다 높은 목표 타점을 찾다 보니까 또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요,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적당한 단기 고점에 목표 타점을 걸어두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우선 내 것으로 챙겨놓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제3의 종목인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 CC가 좋은 차라고 해도요, 결국에 기름이 없으면 못 굴러가는 게 사실인 것처럼 현금 비중이 하나의 좋은 연료, 기름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방 입장을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항상 말씀드린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비썸 현물로서만 천천히 운영하셔도요. 결국에 웃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회는 더 조용히, 더 깊이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순간 하락장은 더 이상 두려운 구간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에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